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좀 어떠셨나요? 이제 지옥 같은 구간이 좀 지나가고 증시가 좀 안정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9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9일 연속으로 상승했고 지금 저항선 중 그 부근까지 와 있죠. 그래서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 있어요.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는 조정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맞다 틀리다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외국인 기관 또한 프로그램 매매가 기술적 분석인 그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보면 저항선이 여기라고 봐도 무방은 합니다. 무방은 한데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그렇게 상승했지만 지금은 그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만한 호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호재는 없는데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상승하고 있지? 라고 다들 머리에 물음표만 있는 거죠. 이상하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주식시장 힘들다고 했는데 왜 상승하고 있는 거지? 라고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증시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포모라고 하죠. 소외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유지 중이고 이게 뭐 그렇게 특이한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멀리서 보면 계속 기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박스권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럼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주봉 쭉 하락하고 있죠. 지금 꽤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락세가 이 하락 추세 하단을 계속 막고 있었죠. 트랩 스윙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요 두 번의 트랩 스윙이 발생했죠. 자, 트랩 스윙은 추세를 속이는 흐름이라고 했죠. 추세를 속이는 흐름인데 추세보다 더 나가는 걸 그 트랩 스윙이라고 합니다. 자, 트랩 스윙이 계속 발생했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여기서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죠. 페일러 스윙은 추세보다 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상승할 때 이런 것도 페일러 스윙이고요. 이런 것도 페일러 스윙인 거죠. 즉 하락할 때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락 추세를 뚫어 올려서 여기서 이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쭉쭉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희망적인 얘기고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저항선에 왔고 매물대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단기간 투자해서 이득을 거둔 사람들은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매수세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에 임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있죠. 자, 역헤드 앤 숄더. 정확하게 역헤드 앤 숄더 그리고 있어요. 예. 기술적 분석이 유의미한 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약간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옆으로 가든지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든지 약간 이런 흐름이 예상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호재가 발생한다. 뭐 금리를 하락한다. 또는 뭐 갑자기 뭐 한국에 그 못다리가 쏟아진다.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증시가. 일단은 불이 붙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확실히 왔고 경기 침체가 확실히 왔다라고 선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희망을 가지죠.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건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6개월 이상 선행하기 때문이죠. 즉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있다는 건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자, 증시는 9일 연속 상승했죠.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각오해야 됩니다. 어제 터진 거래량이 엊그제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터진 거래량이 그 매도 압박을 받아내는 매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언론은 정말 최악 수준이죠. 여러분들 이제 언론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신문 뭐 이런 것들 쫙 펴보세요. 경제면에 가면 뭐라고 돼 있나요? 얼마 전까지 대부분 기사나 분석들은 칼럼들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푸시가 오는 알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차죠. 그게 지나가다 한 번씩 보면 이 사람 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 타이틀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기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찬 수준입니다. 보면 이때까지 계속 경기 침체가 온다.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끊임없는 하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내용을 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커진 금리 하락 기대감. 예. 미국 중앙은행 페드 그 연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연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는 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이나 상장지수 펀드, ETF에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이제 와서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타이틀로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거를 보고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싸지르고 나요. 일단 싸지르고 난 다음에 뭐 아닌 말고식의 무책임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언론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언론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 달 전에 언론을 가득 채웠던 기사나 칼럼이 주식시장은 망하니까 팔고 나가세요. 경기 침체 오니까 도망가세요. 라는 기사가 가득했어요. 언론에 기사랑 칼럼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팔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고 그냥 요즘에 예금이 좋다는데 은행에 넣어볼까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기사들이 대부분 도배되는 게 코스피, 뭐 강세, 돌아온 외국인, 경기 침체 짧은 경기 침체 이후에 뭐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언론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 전에 기사를 보고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겠죠.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주식시장 들어가 봐요. 내가 팔고 나간 종목들이 내가 팔았을 때보다 거의 30% 40%가 올라가 있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칠게요.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 누가 책임질까요? 그러면 그 신문 멱살 잡고 막 얘기할 거예요? 신문사 찾아가서 막 시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언론을 믿지 마라. 언론은 무조건 쿠이 번호고 우리는 데이터와 추세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섹터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섹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냈으면 믿어야 돼요. 사람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쓸 거면 완전히 믿고 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일단 조조도 그랬다고 하죠. 삼국지 조조도. 사람을 한번 등용은 거의 까다롭게 하지만 등용을 하고 나면 그냥 믿고 써버리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자할 때는. 제가 이때까지 쌓은 경험치로는 자신만의 신념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매수를 하고 계획적으로 매도를 하고 증시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언론이나 사람들 말에 휘둘렸다가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9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 특히 뭐 만약에 9일 연속 상승했다 칠게요. 그럼 9일 전에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만약에 9일 전에 판 상황을 봐야 돼요. 내가 손해권이었는데 9일 전에 공포감에 휩싸여서 판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찌되었건 손절을 하더라도 9일 뒤에 손절을 했으면 괜찮은데 9일을 못 버티고 손절을 해버려서 손해가 가뜩이나 손해인데 손해가 더 막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도 굉장히 큰 손해고 그런 거를 이끌어가는 게 언론이라는 거예요. 언론과 그 시체말로 전문가들이란 작자들이 항상 그렇게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그 한 달 전이나 뭐 9일 전, 2달 전에 증시 망한다,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글을 보세요. 지금 현재 글이 어떤가? 바뀌어 있습니다, 상황이. 뭐 이제 뭐 기나긴 터널 이후에 뭐 빛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뭐랄까 이게 뭐 막 어떤 얘기가 있더라. 뭐 증시의 뭐 사이클이 뭐 짧고 뭐 바닥을 잡으면 다음 사이클은 뭐 제법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진짜 파렴치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이나 칼럼이 말하는 걸 듣지 말고 현재의 데이터 중심으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정했던 기조나 방향은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지면 그때 바꾸는 거지 세상이 바뀌는 건 하나 없는데 지금 페드가 바뀐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작년 한 10월, 9월부터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걔들 빅스텝 하겠다고 했고요. 울트라 스텝 하겠다고 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고 내년도 2023년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말도 하고 있지 않고요.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점도표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그런 거를 속지 말자. 우리 다 같이 속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집단지성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좀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시때때로 바뀌고 여러분 그 선택에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반드시 양지를 하고 언론을 받아들이고 언론이 주는 팩트, 데이터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들이 거기에 끼어 팔게 하는 의견에 당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애들은 결국에는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주체들의 확률이 높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해를 보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분석도 그렇죠. 아수라 백작들 많다는 거죠.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곡소리 낼 때가 언제나 바닥이었다. 작년 중순부터는 바닥이 맞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다시 여객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대형 항공사, 화물기 개조 항공기가 원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공기를 운영하면 돈이 안 돼요. 근데 화물기로 바꿔가지고 결국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여객기보다 돈은 덜 벌지만 그래도 여객기가 노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리오프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때 뭐 중국의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긴 했지만 리오프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복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게 리오프닝 관련 줄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하나투어 등 이런 것들은 뭐 9일 연속 상승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크게 폼을 느낄 만한 종목들입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도 있죠. 3대 유럽 패키지가 한 달 만에 1,000억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실적으로 나오고 나중에 막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에요. 이미 종목들은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또 망한다. 한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정상 공동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서명을 했다고 하죠.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뭐 이런 규모나 이런 거는 사실 뭐 감이 안 오잖아요. 뭐 100억 달러 뭐 조조조 하면 우리가 감이 오나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알겠죠. 자, 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수소라고 하니까 또 열이 받네요, 갑자기. 자,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 방산 기술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꼽고 협력을 강화한다. 그럼 요런 섹터는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근데 이때까지 계속 랠리를 펼쳐오던 종목들이 섹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 중심으로, 이런 섹터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이자 부담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낮아진다라는 건데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코픽스죠.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두 번씩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동산은 현재 바닥권이 지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금리가 낮아지는 순간 이때까지 이게 이연 수요라고 하죠. 계속 밀려와 있던 그런 주택 구매에 대한 또 주택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한번 성공했던 자기의 그 성공 방정식을 좋은 말이 있었네요.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타이밍이 안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뭘 보냐 하면 저는 경매 시장을 봅니다. 경매 시장이 제일 빨라요. 예, 주택 구매, 아파트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장사미사의 투자법이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경매는 비교적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경매는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사실 이 기준 가격이 감정가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점이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경매 시장이 활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매 감정 가격의 변화를 봐야겠죠.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시죠. 자, 조정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9일 연속 상승했고 여기서 더 상승해봐야 2, 3일 상승입니다. 2, 3일 상승하고 조정 올 때 크게 보일 거예요. 뭐 약간 요만한 소식이라도 나오면 또 크게 반응할 겁니다. 그때 되면 아이고 또 어떡하나 이러지 말고 조정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만약 조정이 온다면 그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선구자들은 이미 움직였어요. 이미 움직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 몇 가지 종목 보여드렸지만 바닥을 찍었을 때 매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바닥에 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바닥부터
그 최고점까지 2배가 올랐다 칠게요. 그럼 2배 꼭 먹어야겠습니까? 1.5배 먹고 1.2배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포모를 안 느끼게 됩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